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요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더라도 기뻐하기에는 이릅니다. 요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나는 정신력으로 어떻게든 요요를 이겨낼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아닙니다. 오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요가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나라고 특별하고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뭐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가장 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남들도 다 나처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실천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요요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 사항들 몇 가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사 시간을 좀 길게 가지라는 겁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또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 호르몬이 천천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는 또 과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사실상 하루 일과가 엄청 빠듯하게 빡빡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은 식사 시간을 이제 길게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맞게 양을 정하고 빨리 먹는 겁니다. 빨리 먹으면은 허기가 집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허기짐은 빨리 먹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영양상으로 좀 너무 모자라게 먹어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모자라게 먹어서 생기는 허기짐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것은 패스해도 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식단의 구성을 좀 바꿔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최대한 이렇게 지양하시면 좋습니다. 스스로 체면을 거세요. 저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들 있죠. 그런 것들은 먹는 게 아니다. 나는 저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식의 체면은 이제 절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단백질의 비중을 좀 높이시면 좋습니다. 배가 고프고 당이 떨어지면은 보통 탄수화물이 많은 그런 음식들이 땡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흰쌀밥에 김치찌개 조금, 된장찌개 조금, 이런 음식들이 생각나기 마련인데, 그때 닭가슴살 한 덩어리를 그냥 넣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보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닭가슴살 한 덩이를 넣고 그 다음에 먹고 싶어도 떡볶이를 먹든가 빵을 먹든가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일단 닭가슴살을 섭취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절제를 못하던 그 식욕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 다 끝난 후 한 10분, 20분 정도 숨이 이렇게 헐떡헐떡대게 찰 정도로, 폐가 아플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제가 제시하는 걸로는 이제 인클라인 최대한 두고 이제 한 시속 10 정도, 11 정도 해가지고 조금 뛰는 거죠. 그럼 뛰면 진짜 폐가 이 헐떡거리는 게, 심장이 헐떡거리는 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운동을 딱 쇼크를 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민감도도 좀 높여주고 EPOC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숨이 이렇게 헐떡헐떡되게 자기 운동을 하면은 심장이나 폐,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난리가 나죠.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혈액순환이 평상시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일할 때랑 비교를 해봅시다. 완전 차원이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공짜로 이루어질까요? 칼로리 소모 없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많은 칼로리를 소모함과 동시에 그 운동 자체가 끝난 뒤에도 하루 일과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하루 그 일정에 따라서 탄수화물 공급량을 좀 조절을 하세요. 훈련을 쉬는 날이거나 작은 근육을 운동하는 날, 팔 근육이라든가 어깨 운동을 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탄수화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연료를 공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쉬는 일요일에는 주로 고기 위주로,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요. 발 운동, 어깨 운동을 할 때에는 등이나 하체 운동을 할 때에 비해서 탄수화물, 연료를 조금 덜 공급시켜 주거나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만두 일로와. 만두. 요요 방지 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어서 이제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 그나마 순수한 가치관이나 의지 또는 정수, 본질적인 자존감, 이런 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빼봤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딱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음을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
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좀 혁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조금 둔한 사람으로는 죽음을 하루하루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로 동기부여를 삼기에는 제가 조금 뜬구름을 잡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들,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린다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 예를 들자면은 제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저는 한의사가 아닌 거죠. 뭐 면허도 사라지고 일터도 사라지고 그냥 붕 떠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여전히 나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 나갈 어떤 원동력이 있는가, 그 막막한 상황을 헤쳐나갈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이, 창의력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근육덩어리들 다 빠져버린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만족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들, 이 하나씩 사라져가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합시다.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을 시켜봅니다. 그 상태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 상태가 순전히 나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봅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성과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저는 어떻게 살까요? 바닥부터 아마 치열하게 다시 노력해서 쌓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노력 그 자체를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내가 아니랬구나. 사실 그런 상상을 해봤을 때 나는 더 열심히 살 원동력과 의지가 잠재되어 있는데 지금은 난 그렇게까지 안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열심히 잘 살아봐야지. 이렇듯 상실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삶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